지금 하나은행 여러분들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면접팀장이 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뭔지 1번부터 스피드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은행 채용 공고가 쏟아져 내리고 있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음만 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공유를 해봅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떠한 근거로 제가 이렇게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1번과 3번에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조금 더 집중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4번, 2번 요렇게 순으로 좀 작성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그리고 도대체 자소서 문항이 뭐야? 이건 다 알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1번 문항은 여러분 뭐예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하나은행 지원 동기예요. 그리고 2번은 지원 부분과 관련돼서 차별화된 전문성과 핵심 역량. 그리고 3번과 4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은행 산업에 로열티가 없으면 너무나 평범한 수준의 답을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관심이 있다거나 조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뭐 신문기사를 통해서건 아니면 기업 분석을 통해서건 산업 분석을 통해서건 말을 조합할 수 있는데, 이 3번과 1번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FA5050하고 현직자 인터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행동들이 없으면 요게 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집중해 보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문항에서 보고요. 자, 지금은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제가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쓴 자소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며칠 뒤에 라이브를 제가 할 건데 그때 질문을 미리 갖고 오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듯이 뭐예요? 자소서 피드백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 쓴 걸로. 근데 라이브 때 올라온 내용은요, 제가 다시 편집해서 안 올릴 거예요. 라이브 때 참석한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수많은 회사 중 하나은행 선택한 이유, 지원 동기입니다. 결국 문학 의도는 뭐예요? 야, 하나은행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채용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신중을 기하고 제발 그냥 지원하지 마. 그리고 하나은행 선택한 이유, 그냥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 더 명분화 시켜줘. 그래야지 우리가 읽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겠어? 이게 지원 동기잖아. 막연하게 하나은행 내용 제발 복붙하지 말라고. 약간의 진심이 느껴지게 작성을 좀 해줘.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작성 꿀팁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문항에 여러분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작성 방법은 제가 수차례 강조했는데 이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가닥이 안 잡히시면 이 4가지 지원 동기 중에 하나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산업적 지원 동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은행 산업에, 은행업에 관심이 있다. 어떤 이유로. 그 중에 하나은행에 특히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 구조를 잡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다고 하시면 태껏 기업 분석 자료 있잖아요. 지금 제가 기업 분석 자료 각 은행 할 때마다 해드리는데, 이거 일반 기업도 제가 이렇게 메인 기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업 분석 자료를 만들다가 요 자소서 면접 연계 포인트 이제 이런 걸 지금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1번 문항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하겠지만 뭘 작성해야 할지 모르는 취준생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은행의 변화와 혁신하고 있는 모습들 중에서 소재를 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지금 하나은행의 신년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타은행도 변화와 혁신 얘기 많이 하지만 특히나 많이 했어요. 특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은행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것과 은행 산업을 연계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믹스를 해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1번 문항을 접근해보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이게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후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럼 선택 이유 중에 하나로 아래 내용들을 보시고 연계해라. 왜냐? 하나은행만이 갖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강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 부분이 하나은행 3가지잖아요. 그 3가지 중에 이렇게 소재를 잡아도 된다고요. 이렇게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이슈는 우리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죠. 하지만 하나은행만이 갖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강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고, 그게 은행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또 고객들에게 이러한 하나은행의 그 서비스와 차별점들이 고객들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줄 것인지, 이게 뭐예요? 이게 T포인트예요. 기업 포인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연결해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팁. 그래서 이 기업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적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으실 거고, 면접 때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무튼 산업적 지원 동기는 이렇게 풀어가도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원 동기는 뭐다? 직무. 내가 이 직무에 진짜 관심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디지털도 그냥 나 디지털 잘해가 아니라 디지털 중에서 세부적인 과업들, 업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특정 직무를 잡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하나은행이 지원했다. 이런 직무적 지원 동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좋은 거, 결국 직무라는 건 하는 일이잖아요. 과업. 그럼 그 과업을 많이 안다는 건 관심이 있는 거고, 그 관심이 있다는 거는 직무를 촘촘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여러분들이 그 깊이 있는 직무 탐색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 때 조금 더 칼을 갈아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관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더 있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어떤 친구는 산업적 지원 동기를 작성해도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직무적으로 접근해도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적 지원 동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 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뭐 신년사들 참고해서 거기에 하나은행에서 변화와 혁신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김정태 그 회장님께서도 거대한 공룡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다 기업 분석 자료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기업 분석 자료를 구매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최근 경제 이슈, 그 다음에 하나은행 이슈를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그럼 다 나와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이거와 연결시켜보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면접 때 어떻게 돼요?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자소서 쓰는 목적은 자소서 합격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면접 때 여러분들이 한방, 임팩트 있는 한방을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은행업에 대한 비전과 하나은행 이슈 특징을 결합해서 기업적 측면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의 개인 경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나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은행이 좋았어,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많이 안 되지만, 개연성이 떨어지지만, 어떠한 나의 뭐 하나은행에 뭐 홍보대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인턴 해봤다거나 아니면 뭘 해봤다거나, 여러분만의 하나은행 히스토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서 4번 동안 딱 보면 4번은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원 동기를 만들려면 그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슈를 지금 많이 아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업 분석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절대적인 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가이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냥 블로그 글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좀 더 저는 고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타은행도 다 떴지만 하나은행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면접 때까지 지금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FA500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 자소서를 낼 때 그래도 한 보통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된다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머리를 싸매고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뭐다, CDP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CDP를 활용한 지원 동기도 좋다. 이 CDP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력개발 계획이잖아요. 결국 그 직무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렇게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요거 제가 하나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원 부분을 활용한 지원 동기 예시. 이게 뭐냐? 지금 하나은행 여러분 지원 부분 뭐예요? 아직 다 알죠? 지원 모집 부분이 이거잖아요. 세 개. 지역 인재와 미래 성장과 디지털. 지역 인재 안에 기업 금융 뭐 자산 관리도 돼 있고, 미래 성장 안에 또 이렇게 돼 있고, 디지털 안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 골자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추천 CDP를 보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지원 부분을 활용한 지원 동기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 자산관리, 글로벌, 디지털 뭐 다 있잖아요. 쉽게 한번 그냥 흐름을 이해해 보세요. 나는 은행업에 대한 어떠한 나의 비전이 있어. 그 중에서 하나은행에서 나는 자산관리, 이거 뭐예요? 지원 부분에서 뭐예요? 미래성장이죠? 자산관리. 이게 지역 인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자산관리라는 키워드를 지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산관리에서 꼭 어떤 걸 해보고 싶어. 이게 나만의 목표가 되는 거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내가 근데 그냥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야. 내가 FA5050을 하면서 현직자를 만나면서 또 고객을 직접 만나면서 하나에 대한 이미지는 뭐 이랬어. 간접적으로 내가 현장 방문을 했다는 거 어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특히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느낀 건 하나은행의 어떤 변화와 혁신들이었어. 그럼 내가 FA5050 즉 현장 방문을 해보지 않았다면 이걸 쓸 수도 없을 거고 변화와 혁신을 연결시킬 수도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말을 듣고 FA5050을 했다면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겠죠. 그럼 이거 왜 좋냐?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갑의 면접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팁이에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불안한 거 질문을 몰라서 불안한 거라니까요. 질문을 알면 면접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구성하게 되면은 면접관 분들이 뭘 물어볼지 유추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관리는 그래서 어떤 이유로 미래은행의 꼭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해. 이건 나의 이유야, 나의 이유. 내 생각, 내 인사이트가 없다면 이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현재 하나은행의 자산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현장 방문이라든가 현직자를 안 만나보고 내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지 않았다면 이것도 쓸 수 없었을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자산관리 분야에서 하나은행에서 뭘 해보고 싶어. 명확하잖아. 이 사람의 스펙이 어떻게 될 건 말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이 연결 구조만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이 친구가 하나은행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은 있네라는 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지원 부분에서 한번 이러한 연결 구조로 글로벌이든 디지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지원 부분 나왔습니다.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개발한 경험, 학업, 대외활동 작성하라고 있어요. 문항의도 여러분 이제 안 할게. 이거 너무 쉽잖아요.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과업 정도, 직무 정도는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의 지원자의 경험과 잘 믹스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되는 거니까. 작성 꿀팁은 뭐다? 여러분 지원 부분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역인재, 미래성장, 디지털 이거에 대해서 각 어떠한 직무를 뭔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핵심 역량에 있어서 너무 힘을 빼지 마세요. 핵심 역량은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조직 이해 능력도 있고 대인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있는데 여기서 또 고민하는 게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합격이 많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친구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2번은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 핵심은 딱 이거다. 이건 역시 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우리 가정해보자고.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 중에 내가 비전공자야. 그래서 스펙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경제신문을 읽었어. 예를 들어서 면접중대장 얘가 하도 작심을 몇십 경 테크트리 하라니까 경제신문만 읽고 현장 방문 FA505 해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봤을 때 최악의 경우 아닌가요? 근데 이걸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보자는 거지. 이 2번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산관리를 엄청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쉬운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원한 부분은 자산관리야. 자, 금융업에서 어떠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나는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직접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하나은행의 변화와 혁신의 시작은 고객에서 나온다고 나는 생각되거든.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객이고 그러한 고객의 온도를 내가 직접 느끼기 위해서 23명의 지점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인사이트와 이러한 현장에 대한 감각을 느꼈어. 또 미래 성장을 위한 자산관리에서 특히 나의 차별화된 역량은 나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시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해석하고 고객들에게 변화 방향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나는 역량이 있어. 두 번째, 이러한 전달을 남녀노소에게 눈높이로 전달하기 위해서 블로그로 그 글을 공유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건 두 번째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 글을 쏘는 지가 좀 돼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에 대한 이제 근거죠. 근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 대한 해석, 고객들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다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근거, 난 그거 블로그를 하는 거야. 이 과거의 경험을 이걸로 믹스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역량 개발 노력과 더불어서 고객 지향적 입장에서 성장하고 소통하는 역량, 이게 두 번째 역량이죠. 이게 블로그 오타네. 요거에 대한 근거를 또 넣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나의 역량과 과거의 경험들은 하나은행의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 발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한 나는 발판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스펙이 낮건 뭐 자격증이 없건 간에 이 얘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당신의 차별화된 전문성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자꾸 전문성에만 들어가. 근데 그 전문성을 어떻게 제가 예시에서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나 거시적인 뭐야 이거? 나 거시적인 얘기 요거잖아 지금. 내가 만약에 자격증이 없어 그럼 없다고 해서 그걸 안 쓸 게 아니라 신문을 읽고 면접준장이 얘기한 대로 FA 500을 했다면 이런 거를 나의 역량으로 갖고 오는 포장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요거. 그럼 이게 역량이라는 거지. 두 번째, 이게 역량이라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해석을 해보시면 좋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전문성, 핵심 역량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라.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역량들이 있을 거라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 과거의 경험과 대외 활동, 뭐 예를 들어서 학업, 이것과 어떻게 매칭과 믹스를 시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결국 직무와 나의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믹스해서 매칭시키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면접 때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전문성을 자격증에만, 내 전문성을 대외 활동으로만 생각해버리면 이 문항에서 쓸 게 없고 핵심의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라이브 때 오셔서 여러분들의 속 깊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목이 아프게 했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누르는 분들은 안 돼요. 빨리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다음 3, 4번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